총선이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선거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후보들 만나보면은 지역구에서 다니지를 못하니까 이 선거 운동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선거 분위기가 됐어요. 훨씬 더 가라앉아 있죠. 이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비례가 좀 달라졌잖아요. 일단 예전처럼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는 건 똑같죠. 한 장은 내가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고요. 지역구에서 1등한 사람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죠. 지역구가 전국에 253개니까 이렇게 뽑힌 지역구 국회의원도 253명이고요. 또 하나는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정당 투표입니다. 각 정당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들을 뽑아서 순번을 정해놨는데요. 비례대표는 총 47석인데 이 정당 투표 비율대로 정당들이 47석을 나눠 갖게 됩니다. 다만 정당 득표율은 3% 이상은 돼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정당 득표율이 10%가 나왔다. 그러면 47석의 10%인 4.7석을 그 정당이 가져가는 거죠. 이제 원래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번 총선에는 이 비례대표 투표에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라는 걸 적용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가요? 기본 취지는 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그 정당의 최종 의석수를 맞춰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국회의원 총 의석수는 300석이잖아요. 그러니까 10%를 가져갔다. 그러면 적어도 30석은 나와야 된다. 그런 취지거든요. 좀 예를 들어 보자면 지역구에서 한 석도 당선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정당 득표율은 예를 들어 10%를 얻었다. 그러면 지역구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으니까 비례대표에서 30석을 맞춰서 총 30석을 최종적으로 정당 득표율에 맞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게 준자가 붙었잖아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초에는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국내로 들어올 때 여건이 쉽지 않은 거예요. 1차적으로는 지역구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요. 비례대표 의석수 자체를 많이 늘려놔야 되거든요. 다 17석으로 나눠줘야 되다 보니까 완전히 연동을 해주지 못하게 된 거예요. 10% 정당 득표율일 경우에는 10%를 보장해 주니까 의석수가 30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준연동형이라고 그래서 비율을 낮춘 거군요. 맞습니다. 기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라고 하면 50%로 그 연동률을 낮췄고요. 기존 거대 정당들이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는 그런 판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47석을 다 연동형으로 주는 게 아니라 30석까지만 연동하겠다. 이게 바로 캡을 씌웠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30석 안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을 해주게 되겠죠. 그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숫자가 아주 명쾌하지는 않아요. 이제 문제는 비례의석 30석, 그 캡을 씌운 30석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총선을 치렀습니다. 투표 결과 A당 지역구 후보 중에서 100명이 당선됐어요. B당은 80명이 당선됐고요. C당은 40명, D당은 30명. 그리고 무소속으로 3명이 당선됐습니다. 총 253석이죠. 지역구에서는 이렇게 1등만 당선이 되는데요. 그리고 정당 투표 결과 정당 득표율이 A당은 40%, B당은 30% 쭉쭉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당 득표율이 3%가 안 되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가 없는데 다행히 이 선거에서는 모든 정당이 정당 투표 득표율이 3%가 넘었네요. 이제 비례대표 의석 30석을 이 정당별로 배분해 보겠습니다. A정당은 40%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잖아요. 100% 연동형이라면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 중에 40%를 가져가면 된다 뭐 이런 건데요. 무소속 당선자와 3% 미만 득표한 군소정당은 의석 분할 계산에서 제외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무소속이 3명이 있죠. 그러니까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 3명을 제외한 297명. A정당은 이 297명의 40%를 보장받게 됩니다. 297의 40%면 118.8명이거든요. 근데 이미 지역구에 당선된 의원 수가 100명이니까 18.8석만 추가로 배분받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 선거법은 준연동형이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연동하면 18.8석의 절반인 9.4석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B정당은 4.55석이 나오고요. D정당은 14.7석이 나오고요. 뒷부분은 반올림합니다. 그러면 A정당은 9석이 되고요. B정당은 5석, D정당은 15석이 되네요. 근데 이 C정당은요, 이미 지역구에서 40석을 얻었거든요. 정당 득표율은 10%잖아요. 그럼 이미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높기 때문에 연동형으로 배정받을 의석이 전혀 없습니다.
A정당 9석, B정당 5석, C정당 0석, D정당 15석 이렇게 하면 총 29석이 되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적용되는 게 30석인데 한 석이 모자랍니다. 이럴 때는 반올림을 하지 않은 정당들 중에서 소수점 이하 자리가 높은 정당에 배분하면 됩니다. A당이 한 석을 추가해서 30석을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다 더했는데 30석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비율대로 정당별로 조정해서 30석을 맞추게 됩니다. 47석 중에서 나머지 17석은 옛날처럼 정당 지지율만 고려해서 비례대표를 뽑는 거죠. 정당 지지율이 10%가 나온 정당이다 그러면 17석의 10%인 1.7석, 2석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 한국의 정치 지형이라는 게 양당 중심의 정치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1당인 민주당이거나 2당인 통합당, 미래통합당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민들이 정당 투표에서는 뭐 정의당이나 소수 정당들을 지지해주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정당들의 경우에는 원내 진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한두 석 정도 확보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을 만들었어요. 민주당도 비례연합정당을 만든다고 그러죠. 이거 왜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서로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이런 판단을 한 건데요. 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민주당이 이대로 있으면 우리가 의석수를 많이 뺏기겠구나, 이대로 있으면 우리가 지겠구나 이런 판단을 해서 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정당을 만들었거든요. 표의 비례성을 높이고 소수 정당들의 원내 진출을 돕기 위해, 그래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준연동형으로 바뀌고 캡 씌우고 거기다가 비례정당의 비례연합정당까지 나서면서 선거가 정말 희한하게 돼버렸네요. 취지는 다 퇴색해버린 것 같고요. 기사들 보면 비례정당 대전이다, 이번 총선을 그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마 향후에는 당연히 보완이 될 거고요. 왜냐면 지금 이 통합당도 자신들이 미래한국당을 만들 때 잘못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라는 식으로 일부분은 잘못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 때도 표현이 꼼수에 대항하기 위해서 꼼수를 만든 것이 죄송하다, 이렇게 이해찬 대표가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양당 모두 지금의 선거법 개정안이 잘못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선거가 끝난 뒤에는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질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